가성비 5년 약속 10년 퐁퐁남의 인생 루트 막 이런 댓글 있잖아요. 결혼하고 한 5년 살면 재산 30% 떼이고 10년 살면 50% 떼인다는데 내가 이럴 바에는 왜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특정한 사연 하나가 아니고요, 저한테 직접 상담을 오시는 분들 그리고 사석에서 만나는 분들 모두가 너무나 궁금해하면 정말 수도 없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름하여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진실인가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요 굉장히 좀 씁쓸한 상황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98% 이상이 결혼 정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한참 경제 활동을 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그런 남성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느냐, 이혼율도 올라가고 살다가 못 살겠으면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지는데 결혼하고 한 5년 살면 재산 30% 떼이고 10년 살면 50% 떼인다는데 내가 이럴 바에는 왜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내가 원래도 결혼을 막 꼭 해야지 하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더 결혼을 망설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꼭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 내용을 조금 영상으로 해주세요 하는 분도 계셨고, 이후에도 제가 실제로 상담하거나 만나뵈었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하도 궁금해 하셔서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결혼하고 5년 살면 상대방 재산의 30%, 10년 이상 살면 50% 무조건 받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아니 사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 너무 궁금해. 이런 얘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기사에도 나오고, 사실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정구성 문가빈님 사건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하고 할 때 기자님이 변호사님 약속의 몇 년, 가성비의 몇 년 이런 이야기 진짜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에는요 고려되는 요소가 결혼 기간 하나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자녀가 있는지, 자녀를 누가 향후에 양육할 건지, 결혼 생활 중에 경제 활동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소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할 때 처음에 가지고 온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을 많이 들고 왔다면 몇 대 몇의 비율로 가지고 왔는지, 특유 재산이 있었다면 현재 시점, 이혼하는 시점에 있는 재산 대비 내가 특유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부가 결혼 생활 중간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살았으니까 이제 30% 받을 수 있으니까 이혼해야지 한다고 해서 30%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판결 받은 것도요, 결혼 생활이 12년이었지만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재산을 갉아먹기만 해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20% 이렇게 뚝! 이 말대로 하면 50% 그냥 거뜬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 기여도를 10에서 25%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뚝 떨어뜨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결혼 생활이 3년 8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상대방이 그 3년 8개월 동안 부동산 투자를 빡 해가지고 자산을 엄청 읽었어요. 근데 그 시드머니를 내가 마련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여도가 40% 이상 인정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5년 살다 이혼하면 30% 떼줘야 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결혼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씁쓸해요. 이혼할 걸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마음에 혹시 내가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될지 하고 한 번쯤 스쳐가는 생각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냉소적으로 바뀌고 좀 약간 염세주의에 빠져서 5년에 30%, 10년에 50%? 나 이러다 퐁퐁남 되는 거 아니야?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퐁퐁남이란 말도 진짜 안 좋아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성비 5년 약속 10년 그리고 이 퐁퐁남의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인생 루트 막 이런 댓글 있잖아요. 제가 하는 사건이 이혼 사건이다 보니까 또 이혼 숙녀 캠프 관련한 그런 영상들 이런 거에도 댓글이 그런 게 진짜 많잖아요. 우리 PD님들도 많이 봤죠.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맞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기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시간이 가지는 그 무게나 깊이감은 다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 유의미하게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최소 15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10년 이상 됐다 그래서 무조건 기여도 5대5다 재산 분할 5대5다 이런 말은 틀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어떤 판단을 할 때 결혼 생활이 15년 정도 넘어가면 높은 확률로 5대5에 근접하겠구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결혼 기간이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10년 미만의 결혼 생활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5년이면 30%, 뭐 10년이면 50% 이런 판단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도 이야기가 나오는 가성비 운영, 근데 저는 일단 결혼 생활에 가성비 이런 거 따진다는, 이혼의 재산 분할에 가성비라는 표현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혼과 관련된 컨텐츠가 많아지고 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나오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혼 관련 컨텐츠들은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런 안 좋았던 것들을 보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결혼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